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달째 1%대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나온 이후 오늘 오전 우리 측 입주 기업들의 개성공단 출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4월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송주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9포인트 하락한 1995.9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 발표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 발표 등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544억 원, 4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587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 기계, 건설업 등이 상승한 반면 음식료품과 보험, 섬유의복, 전기전자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등이 약세를 보였지만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SK텔레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호종금이 우리 금융지주로의 인수가 확정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STX페노션은 매각 불발 소식에 9.98%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05포인트 내린 553.9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배당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9개국 주식시장의 2012년 회계연도 배당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1.31%로 가장 낮았습니다. 캐나다와 중국, 독일, 프랑스 등 6개국이 3%를 웃돌았고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았습니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지난 2008년 2.58%를 기록한 이후 작년까지 4년 연속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종별 대표 기업의 배당 수익률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업종 중 통신을 제외한 10개 업종에서 일본이나 미국 기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총 9개 업종에서 배당 수익률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은 0.53%로 일본 도시바의 3분의 1 수준이고 LG화학은 일본 스미모토화학, 미국 다우케미컬보다 낮았습니다. 현대차는 일본 도요타의 70%에도 못 미치는 배당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주주들에 대한 이익 환원 인식이 적어 배당이 적었지만 최근 외국인 주주들이 늘어나면서 배당 요구가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배당 성향을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상장 기업에 대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현행 상장기업의 조회 공시는 1단계 풍문 접수, 2단계 정보 확인, 3단계 조회 공시 요구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3단계의 조회 공시 요구 과정이 정보 확인 단계를 없앤 2개 단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 의견 부적정이나 부도설 등 회사 존폐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제보자와 감사인, 금융당국 등이 알려올 경우 정보 확인 절차를 없애고 바로 조회 공시를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조회 공시 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반적인 조회 공시 요구 대상은 기존처럼 3단계에 의해 정보 확인 절차가 유지됩니다. 2단계 방식은 해당 회사나 거래은행 등의 소문이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건너뛴 채 소문이 접수되는 즉시 조회 공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회 공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부 논의에 이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내에 조회 공시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금 완화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고강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축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가 100% 면제됩니다. 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거래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100% 면제해줍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도 허용돼 분당과 일산 등 20년 안팎의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수출이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474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3월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액은 441억 3,900만 달러로 2% 감소했으며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33억 5,700만 달러로 작년 2월부터 1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일본과 EU, 미국 등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엔저로 인해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작년 3월에 비해 18%나 줄었습니다. 반면 아세안과 중국,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이 호조를 보였고 철강과 선박, 자동차 등은 약세였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분기 수출 시장도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달째 1%대를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2월에 비해 0.2%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1.5% 올랐고 전달보다는 0.2% 내렸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오르고 전달보다는 0.4% 하락했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달보다 2.7% 하락했고 작년 동월보다 1% 상승했습니다. 이 중 신선채소가 전달 대비로 7.9% 내려 하락세를 이끌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7.6%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등의 상승으로 공공서비스료가 0.8% 올랐으며 개인 서비스는 중고등학생 학원비와 공동주택관리비 등이 오르며 전체적으로 1.4% 상승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나온 이후 첫 조업일인 오늘 오전 우리 측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출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업무에 사용하는 군 통신선을 단절한 지는 6째로 오늘 북한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입경 승인을 우회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수속을 마친 후 8시 30분경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지난 30일 직접 개성공단 폐쇄를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장기 불황 속에 국내 완성차 업체가 3월 국내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내수와 해외 총 판매 대수는 약 72만 6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늘어났습니다. 이들 업체의 3월 전체 내수 판매는 11만 8천 대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내수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가 47.7%로 가장 높았고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작년보다 0.1% 증가한 5만 6천 대를 팔았으나 기아차는 약 4만 대로 작년 동기보다 6.1%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GM의 신차 소형 SUV 차량인 트랙스의 판매 호조로 총 판매 대수가 13,000대로 30% 증가했습니다. 쌍용차는 코란도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30.1% 신장해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세계가 강남 센트럴시티에 이어 인근 서울고속터미널까지 인수하면서 이 일대에 신세계타운을 조성합니다. 신세계는 계열사인 센트럴시티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38%를 2,200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본관과 신관, 고속버스 하차장까지 3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이 1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10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메리어트 호텔, 호남선 터미널 등을 소유한 센트럴시티 지분을 통일교 계열 회사로부터 약 1조 원에 사들인 바 있습니다. 신세계는 이번에 경부터미널까지 인수한 이후
전체적인 시설 재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오늘 오후 늦게 발표됐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기대해도 좋다는 사전 예고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와 금융 혜택이 집중됐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가 올해 안에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줍니다. 또 그동안 정부가 극도로 꺼렸던 DTI와 LTV 규제 완화도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 부채 상환 비율, 즉 DTI가 은행권 자율로 적용돼 사실상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LTV도 70%로 완화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도 기존 3.8%에서 최고 3.3%까지 낮아집니다. 요컨대 올 연말까지 집을 처음으로 사는 경우에 깎아줄 수 있는 모든 세금을 깎아주고 낮은 이자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집 사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도세 역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양도세 감면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6억 원 이하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가 매물로 내놓은 9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때 매수자는 주택 소유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주택자에게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만으로는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결국 여유 계층의 부동자금을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또한 그동안 정부가 망설여왔던 리모델링 수직 증축 방안 허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예, 전 정부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수직 증축 리모델링도 앞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층수를 올려서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경우에 일반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 리모델링 사업성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분당, 일산 등 20년 이상 된 중층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에 거래 훈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MB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시장에서 반값 아파트로 인식되면서 청약 대기 수요를 양산해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을 위축시킨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량을 연간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대폭 줄이고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 지구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청약 가점제도 손질하는데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 가점제가 배제되고 1주택자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 가점제의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기대 수준을 웃도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다수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 풀어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내용인 세제 혜택은 국회 통과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5년간 양도세 감면에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에게까지 주는 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서 야당과의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우리카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전업계 카드사는 8개로 늘어났으며 4대 금융지주 소속 카드 부문이 모두 분사해 독립했습니다. 10년 전 카드 대란을 전후해 퇴출당한 카드사들이 모두 복귀함으로써 앞으로 카드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로 속여 악성 코드 메일을 유포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KB국민카드는 자사 명의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피싱 메일이 발송된 것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주의를 공지했습니다. 이 피싱 메일은 카드 거래 내역이란 제목으로 발송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 경우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용 PC뿐 아니라 전산망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카드뿐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도 악성 메일이 유포됐는지를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주식평가액으로 재계 3위에 올랐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업체인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장의 1분기 말 현재 주식평가액은 1조 8,918억 원으로 연초보다 19.4% 올랐습니다. 이 회장은 작년 말 평가액 순위가 6위였으나 3개월 사이에 최태원 SK 회장을 4위로 밀어내고 30대 그룹 총수 중 서열 3위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4월 1일) 센 경제 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